하락 출발을 했던 뉴욕 증시가 애플 등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려놨습니다. 일단 막판에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뉴욕 증시,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기대감들이 또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힘 빠진 경기 민감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그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못 올라가니까 성장주까지도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성장주들 이제 발목 정말 잡혀서 못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이제 공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관의 뭉칫돈이 무려 570조 원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일반 청약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이제 경쟁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약 증거금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주 초중반, 즉 수요일 정도부터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조금 시장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죠? 안 되겠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더 강하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기특하네요. 자, 하락 출발을 했었던 뉴욕 증시였는데, 일단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넘겼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고요. 다우지수도 0.6%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26,00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고요. 투자 심리가 이 정도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각했던 우려감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에 했겠지만은, 우려감들, 그까이 거 됐어, 이제 경제지표 좋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들 좀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지표들, 이런 것들도 괜찮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되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세는 추세,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이렇게 이 얘기가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에 대한 어떤 좋은 기운들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상승으로 이끌었었던 그 배경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주요 기술 기업들,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당연히 나왔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시장의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확산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미, 독일, 이런 세계 각지에서 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날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의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백악관, 미국에서는 여전히 2차 유행은 없습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그 핫스팟이라고 그러죠. 그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을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제를 이제 다룰 방법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1차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했고 확산을 막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해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2차 유행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꽤 좋은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뭐 통제라는 부분들이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그 뭐 어떤 조치 이런 것도 당연히 취할 수도 있겠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뭐 생활 방역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거고, 전략 물자에 대한 비축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오겠지만 그런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지원금 지급하는 곳이 지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2차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를 더 증진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미국과의 어떤 갈등 요소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그러든가 말든가, 네,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2.6% 상승을 했죠. 노트북과 같은 이런 제품에서 인텔 제품이 아니라 독자 개발 프로세서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8%, 그래서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경제지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뭐 이제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대한 부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끝났지, 이제는 좋은 것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예상들, 기대감들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시장에서는요,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걸 가지고서 좀 팽팽하게 싸우는 입장이긴 한데, 낙관론, 신중론, 이런 것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 부분은 일부분의 투자 심리가 강세론과 약세론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하지만 이제 매우 극단적인 그런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중론을 펼치는 그런 쪽보다도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개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은 일순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즉 한꺼번에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는 이 힘 자체가 굉장하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초기 응집력은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너무나 멋진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주 형성됐다면 잘 보세요. 호재가 빵 터질 때 아래쪽에서부터 거래량 빡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몰리게 되면서 주가를 아주 강하게,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강세론을 가진 그런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시장을 끌어올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들, 분석들 나오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요. 뭐 일단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이 진행이 됐다라고는 하더라도요,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배경들은 이제 이런 경기적인 어떤 성장성, 기대감을 통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네, 뭐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이끌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은 좀,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좀 힘 빠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목 자체가 힘 빠진 경기 민감주예요. 네.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상승할 때 또는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시장이 좋아졌어, 경기가 좋아졌어,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다시 성장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순환고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경기 민감주가 침체가 됨에 따라서 성장주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물려버리잖아요. 이 자금의 어떤 순환매, 즉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서 그렇다면 성장주도 가겠네.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성장주가 많이 올라가면 다시 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물려버리고 자금이 묶여버리게 다 보니까 성장주로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언택트 관련주, 또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이 이미 상당폭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반짝반짝해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간 이런 종목들에게 어떤 또 다른 기대감, 또 다른 매수세를 만들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은요, 5월 중순 이후에 나타났던 순환매 국면이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중심의 상승이 당분간은 더 이어지겠다. 왜냐면 더 올라간 주식 쪽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몰려있고,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래 좋았던 종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기존의 주도주 중심의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지겠지만, 이 상승에 대한 폭, 그러니까 초반에 튀어 올랐었던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는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난 이거 먹고 빠질게, 안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두씩 빠져나가게 되면 매기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각도,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인데, 이게 자동차를 대체적으로 좀 들면 돼요. 현대차, 기아차.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면은요, 여기에 물려있는 자금들, 또, 이 경기 민감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텐데, 저가에 사야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뭐, 성장주 쪽에 가야 되는 자금들이 못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물려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자금이 묶이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피곤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분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한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시는 것은 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조금 물량을 확보해 나간다거나 비중을 늘려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이 더 좋아질 때 매수를 해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 국면에서 매수하는 것은 이게 약간의 그 모험이죠. 모 아니면 도잖아요. 조정이 여기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가면 큰 수익, 즉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는 큰 수익이 연결되는 것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그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조정이 깊어져 버리게 된다면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물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게 되고, 또 이 종목군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성장주 쪽으로의 어떤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수단고리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어쨌든 뭐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6월달 끝나면서 어닝 시즌 들어올 텐데, 이 경기 민감주들이나 성장주 섹터 쪽에서 실적들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민감 섹터들이 조정이 연결되지 않겠는가, 더 진행되지 않겠는 생각되는데, 보통 보면 6월 말쯤 되면 실적 얼마큼 나왔는지 대부분 다 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도 뭐 부담 가지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점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높아지는 반면에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타이밍. 그래서 언제 진입할 것이냐, 그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좀 봐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황 잘 들어보시고요. 네,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짚어드릴 때, 그럴 때 매수 타이밍들을 좀 잘 끄집어내시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것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모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 수요 예측을 보니까 경쟁률이 무려 836대 1. SK바이오팜이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상반기 IPO, 즉 기업 공개 시장에서 최대 월척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역대급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수요 예측이 570조 원. 네. 이게 지금 5천억 원 이상을 공모한 기업들 경쟁률로는요, 정말 사상 최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있다. 이게 기업 공모 전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아버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오라는 부분이 지금 업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할 때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업황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몫하는 내용이거든요. 상황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질병이라는 어떤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다라고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 현재 보면은 대형주 시총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SK바이오팜이 이 공모를 통해서 시장에 딱 출연하게 되면 일단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시장의 예측보다 공모가를 낮은 수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우리 기업은 뭐 1조 원짜리야. 그래서 뭐 공모 가격을 10,000원으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적정한 가격이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우리 기업은 지금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한 8천억 정도 잡자. 그래서 공모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8천억에 8,000원, 1조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업 가치를 낮춰가지고 공모 가격까지도 같이 낮게 잡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을 볼 수 있는 값어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확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죠. 진행되는 이제 일반 투자자의 청약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것도 아마 기록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관들을 상대로 한 그런 청약 부분에서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몰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렸다라면 일반 청약에서도 이미 SK바이오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돈을 시장에 투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청약, 이 청약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증권사에 일단 예치를 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총 청약 금액의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우리가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20,000원을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100대 1까지 올라갔다. 경쟁률이 그렇게 된다면 50만원의 청약금을 넣어야지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배정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증거금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근데 증거금을 많이 넣게 되면은요, 어쨌건 이 공모, 이게 주식을 잡아내는데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신용을 좀 쓰든지 빚을 내든지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청약 증가금을 최대치로 밀어넣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 돈이 아닌 다른 돈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시장에다 밀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경쟁률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돈 집어넣어 가지고는 뭐 답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금액이 뭐 몇만 원대에서 형성되었다면 5만 원대, 1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본다. 그러면은 이 청약 증거금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대 1이다. 그러면 내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500만 원 넣어야 되거든요. 10주를 받기 위해서는 5천만 원, 100주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을 청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일모직이 상장할 때 30조 원의 청약 증거금 기록이 있었는데 이거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이제 300대 1 경쟁률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상 최대치의 어떤 그 경쟁률 기록을 세울 것이다. 청약 증거금의 어떤 모집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공모를 잡고 이제 청약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돈 버는 일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딱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담감을 통한 어떤 무리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공모를 받지 못했다, 청약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또 상장 이후에 막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또 따라 들어가시는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좀 과도한 부분에서의 이런 경쟁률이 나오게 되고 좀 주목을 많이 쏟게 되면 주가가 초반에 단기 상승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차익 실현을 같이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뭐 다우지수 상황, 나스닥 상황 나쁘지 않았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면서 애플 같은 기술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담감,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의 부담감들을 많이 줄여주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이제 성장주로 넘어가는 이런 수단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 뭐 일단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 뒷받침하는 것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경제가 더욱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뭐 역대급 그런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투자금 이렇게 공모에 참여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뭐 어쨌든 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청약을 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또 단기에 또 이제 기대감을 모아서 강하게 올라간 상태라면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물량이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이후에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5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어오르는 주식은 없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를 타고 50달러까지 오른 주식이 다시 45달러로 후퇴하는 현상은 마치 무용가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움츠러 있는 것과도 같다. 이것은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정없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죠. 주가가 상승을 보일 때 살짝 들어오게 되면 야, 이제는 끝났다,
팔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도 지지선과 추세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지금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기아차나 현대차의 이런 마디 매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 저항대, 단기적 지지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똑같이 만원에서 2만원 갈 때 100% 수익 내는 것이 아니라 만원에서 15,000원까지 갔을 때 50% 수익 내고 팔아가지고 12,000원에 다시 사서 또 18,000원에 팔아가지고 또 16,000원에 다시 사가지고 2만원까지 갔을 때 수익률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살짝씩 들어오는 포인트 이런 것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기원합니다. 시장 분위기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계속 이끌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